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 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그 정권의 초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이 72.4%, 반대 15.4%고요. 이낙연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5대 원칙에 어긋나도 역량이 되면 임명했으면 좋겠다가 59.8%고요. 그래도 배제해야 된다라가 31.1%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4.1%고요.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6.7이라고 하는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 60%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임명했으면 좋겠다가 59.8, 이낙연 사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31.1%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인사의 원칙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꼭 민주 진보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청와대에서도 2005년 7월 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만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전면 배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여기서 후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어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는 털리고 털리다 못해 이제 30년 된 위장 전입건만으로 지금 대외적인 그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잠깐 일시적으로 했었던 것뿐이고 전혀 투기에 관한 목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리 원칙적인 면에서 끌어다 붙여놓고 대통령의 어떤 해명을 요구한다. 이거는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이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인선 배제 아닌 거지. 그러니까 치명적인 건 없어요. 치명적인 것이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됐고 내용이 중요해 임마 이것들아. 위장전입 맞잖아. 이것만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 사과를 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84.1이면 이낙연 총리를 임명하지 말아라 하는 의견이 31.1%잖아요. 임명해라 하는 게 사실상 60%고요. 60대 30, 3명 중에 2명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보면 이런 걸 어그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명적이지 않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심한 일종의 범죄성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기준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 못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악의적인 걸 갖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위장 전입도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뭐 야당의 예를 들어서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양새도 웃기고 그럴 때 이것은 사과를 받아주게 됐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만약에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당은 간판 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차기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쓸 것이냐를 갖고 이제 논란이 많아지겠죠. 저는 차기 후보 이해찬 전 총리나 이재명 시장 적극 거론하고 싶습니다. SNS에 그런 얘기 엄청 돌죠 지금. 이낙연 안 되면 니들 이해찬이나 이재명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사실상 가능성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야당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지금 현재 태클 걸어봐야 도움 안 된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을 해야겠어라고 굳이 꺼내는 게 너무 짜잘한 것들이라서 이게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훌륭하니까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끝날 문제거든요. 그동안 그들이 청문회 해왔던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후보자인들 투기와 위장전입이 없었던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100%였어요. 100%.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막 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는 일종의 뭐 아까 말씀 어그로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그럴 거면 국회의원도 전부
한번 까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예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임명직을 포함해서 어떤 공직자의 기준 임명 기준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장 전입을 강력하게 넣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들은 한 명도 갈 사람 없어. 국회의원도 다 배지 내려놔야 돼 지금. 야, 맞습니다. 원칙과 규율은 지키라고 만든 거는 맞습니다. 누가 말을 하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원칙과 뭐 규율을 지금 뭐 세팅을 해놨는데 그 기존에 만든 원칙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선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용어의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 거주지 불일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주소하고 주민등록 주소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송 작가님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그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 112에 체포해 가라. 그럼 나는 우리나라 위장 전입의 대가지 주민등록 말소도 거의 한 7, 8년 되는데 커밍아웃을 이렇게 아니 그런 거는 죄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한국인들 다 있어. 좀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고시 공부하는 데까지 뭐 그걸 옮겨놓고 받았다고 할 정도로 원리 원칙적인 분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별외로 치더라도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거주지 불일치로 따져갖고 이거를 무슨 위법사항으로 놓고 이거 갖고 죄를 논한다고 치면 5천만 중에 4천만 여기 걸린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야당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그 인사 기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요. 그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2007년 이후에 6줄 이상 표절한 거 뭐 이런 그 기준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은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야당에 수도 없이 많아요. 본인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현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측면이 있고 뭐냐면은 일단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을 임명을 할 때 충분히 검증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야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뒤쫓아서 사실 불가능했다고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한 하마평만 듣고 그 사람을 임용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 만약 인수위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총리 후보자를 누구를 한다가 인수위원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을 임용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물론 이낙연 총리 후보가 도덕성에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론화 돼가지고 앞으로 공직자 임명에 있어갖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에 해당돼서 공직, 그러니까 임명직 같은데 전혀 나오지 못할 국회의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위장 전입 자체를 찾아보면은요.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의가 돼 있고 원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뭐 자녀를 좋은 학군에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아니면 임대 아파트 아니면 공무원 공채준비생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부동산 투기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을 거주하는데 뭐 등등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청문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 있어요.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읽어보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라고 우리는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국이 시국이고 어떻게 탄생한 정권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역으로 끄는 건 딱 하나라고요. 우리 야당이 있어. 함부로 하지 마. 그 내용이 어쨌건 간에
위장 전입은 위장 전입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총리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 대통령이 첫 임명한 인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시간 끌기 하고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당에게 이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청문회 의원들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채택이 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근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니까 찬반 투표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돼갖고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인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여론이나 국민들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로 총리가 되지 못할 사유인가를 논할 수밖에 없고 그 논란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써 이게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인사들을 임명함에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딱 꺼내놨는데 그 기준이 공식적으로 명시화가 되면 지금 아까 말한 5대 인사 배제는 공약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이 규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확립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임명직으로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 여긴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낙연이라고 하는 시작점 스타트를 놓고 딜용이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딜용. 첫 후보자 더군다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세게 붙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심각하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야당들이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그 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절대 되면 안 되는 인물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딜용으로 지금 길게 어그로를 끌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결국은 양보해 줄 겁니다. 양보라는 게 국민의 어떤 여론에 밀려서든지 뭐 어쩌든지 이낙연 후보자는 통과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김상조 후보자가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김상조가 타겟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예. 중간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훌륭하니까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끝날 문제거든요. 그동안 그들이 청문회 해왔던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후보자인들 투기와 위장전입이 없었던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100%였어요. 100%.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막 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거는 일종의 뭐 아까 말씀한 어그로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그럴 거면 국회의원도 전부 한번 까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예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임명직을 포함해서 어떤 공직자의 기준 임명 기준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장 전입을 강력하게 넣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들은 한 명도 갈 사람 없어. 국회의원도 다 배지 내려놔야 돼 지금. 야, 맞습니다. 원칙과 규율은 지키라고 만든 거는 맞습니다. 누가 말을 하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원칙과 뭐 규율을 지금 뭐 세팅을 해놨는데 그 기존에 만든 원칙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선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용어의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 거주지 불일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주소하고 주민등록 주소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송 작가님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그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 112에 체포해 가라. 그럼 나는 우리나라 위장 전입의 대가지 주민등록 말소도 거의 한 7, 8년 되는데 커밍아웃을 이렇게 아니 그런 거는 죄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한국인들 다 있어. 좀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고시 공부하는 데까지 뭐 그걸 옮겨놓고 받았다고 할 정도로 원리 원칙적인 분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별외로 치더라도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거수지 불일치로 따져갖고 이거를 무슨 위벽사항으로 놓고 이거 갖고 죄를 논한다고 치면 5천만 중에 4천만 여기 걸린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야당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지금 청와대에서 한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전면 배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여기서 후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어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는 털리고 털리다 못해 이제 30년 된 위장 전입건만으로 지금 대외적인 그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잠깐 일시적으로 했었던 것뿐이고 전혀 투기에 관한 목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리 원칙적인 면에서 끌어다 붙여놓고 대통령의 어떤 해명을 요구한다. 이거는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이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인선 배제 아닌 거지. 그러니까 치명적인 건 없어요. 치명적인 것이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됐고 내용이 중요해 임마 이것들아. 위장전입 맞잖아. 이것만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 사과를 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84.1이면 이낙연 총리를 임명하지 말아라 하는 의견이 31.1%잖아요. 임명해라 하는 게 사실상 60%고요. 60대 30. 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 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그 정권의 초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이 72.4%, 반대 15.4%고요. 이낙연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5대 원칙에 어긋나도 영향이 되면 임명했으면 좋겠다가 59.8%고요. 그래도 배제해야 된다라가 31.1%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4.1%고요.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6.7이라고 하는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 60%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임명했으면 좋겠다가 59.8, 이낙연 사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31.1%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인사의 원칙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꼭 민주 진보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청와대에서도 2005년 7월 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만 3명 중에 2명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보면 이런 걸 어그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명적이지 않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심한 일종의 범죄성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기준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 못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악의적인 걸 갖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위장 전입도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뭐 야당의 예를 들어서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양새도 웃기고 그럴 때 이것을 사과를 받아주게 됐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만약에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당은 간판 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차기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쓸 것이냐를 갖고 이제 논란이 많아지겠죠. 저는 차기 후보 이해찬 전 총리나 이재명 시장 적극 거론하고 싶습니다. SNS에 그런 얘기 엄청 돌죠 지금. 이낙연 안 되면 니들 이해찬이나 이재명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사실상 가능성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야당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지금 현재 태클 걸어봐야 도움 안 된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을 해야겠어라고 굳이 꺼내는 게 너무 짜잘한 것들이라서 이게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국정